자, 오후 4시 52분을 향하는 지금 이 시각 여러분의 전화도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네. 되셨나요? 58년. 58년생이시고요. 예. 예, 아직 젊으신데 자, 어디가 불편하신지 원장님과 말씀 나눠보십시오. 네, 환자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가 불편하세요? 무릎이 요즘 안 좋거든요. 네, 어떻게 불편하신지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무릎에서 소리가 나고요. 네, 뚝뚝 소리가 많이 나요. 아 그래요. 그리고 네, 계단을 내려갈 때 시끈거리고 아파서 음. 사실은 계단 내려가는 게 아이고. 조금, 네. 그게 최근에 좀 많이 힘들었거든요. 심해지신 것 같아요. 네네. 근데요. 네, 제가 이제 한 번은 침대에서 내려오는데 오른쪽 무릎이 안 서지더라고요. 오 그래요. 네. 예. 그래서 제가 그냥 주저앉았었거든요. 아이고, 그런데 이제 그래서 급한 마음에 동네 병원을 갔었어요. 네. 네네네. 잘하셨네요. 갔는데 이제 거기서 퇴행성 관절염 뭐 MRI는 아니고 엑스레이 같은 걸 여러 번 찍고 퇴행성 관절염 뭐 1.5기 정도 된다고 그랬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제가 이제 그래서 거기서 뭐 요즘 그 주사액들이 많잖아요. 주사 치료. 네네네. 네네, 주사 치료. 근데 그 콜라겐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네. 콜라겐 성분으로 해서 뭐 주사 음. 치료법도 있다고 그래서 그 주사를 네. 일주일 간격으로 5번 맞으라 해서 맞았어요. 네. 그런데 정말 힘들었어요. 어떤 그래요. 부분이 네. 힘드셨어요? 왜냐면 이제 주사를 맞는 날은 괜찮은데 네, 그 다음 날 자고 일어나면 3번까지는 괜찮는데 4번, 5번째가 걸음을 걸을 수가 없었어요. 기가 그랬어요. 땡겼고 아파서. 예. 그랬구나. 그래서 네, 근데 그러면- 뭐 과정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요.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 네. 그럼 어떤 건지 궁금해가지고요. 네, 어머니 혹시 그러면 그 콜라겐 주사 치료를 시작하시면서 네. 무릎 관절 상태가 어떤지 이런 거 정밀 검사는 혹시 받아보셨나요? 그런 검사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엑스레이만 검사하신 거죠? 엑스레이로만. 네네, 엑스레이만 찍었어요. 네. 어머니 제가 말씀드린 동네 의원이다 보니까. 맞아요. 어머니 제가 이제 어머니 상태를 한번 좀 해석을 해드릴게요. 네네네. 관절염 1.5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보면 관절염 네. 초기 증상에서 약간 중간 단계로 넘어가는 이런 단계인데 네. 엑스레이에서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제가 이제 미루어 짐작하다 보면 네. 관절 간격이 약간 좁아져 있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있었으니까 환자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런데 제 생각엔 조금 다른 게요. 네. 일단은 무릎에서 소리가 많이 난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소리가 나는 것 자체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소리가 나는데 통증을 유발한다 그러면 네. 이거는 그냥 단순히 관절이 좁아진 게 아니라 퇴행성 관절염 때문에 관절 연골이 마모돼서 좁아진 게 아니라 네. 무릎에 테두리를 만들어주는 연골이 찢어져서 갑자기 좁아졌을 수도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연골이 테두리 만들어주는 연골이 찢어졌다 그러면 네. 찢어진 연골이 더 찢어지지 않도록 봉합을 해주거나 네. 아니면 찢어진 연골을 살짝 다듬어서 더 찢어지지 않도록 해주는 관절경 시술이 1차 치료예요. 그런데 네. 네. 그런데 어머니가 치료받으신 건 콜라겐 주사 치료를 맞으셨잖아요. 네네네. 콜라겐 주사는 뭐냐 하면 뼈를 덮고 있는 관절 연골이 주성분이 콜라겐이니까 그걸 좀 주사해주면 얘가 네. 망가진 게 복구하는 데 좀 도움이 되겠지. 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설명을 들었어요. 네, 그렇게 하고 치료하는 거거든요. 네네. 네. 그런데 만약에 손상된 게 관절 연골이 아니고 반월상 연골이면 얘기가 달라지겠죠. 아. 네. 그래서 어머니 제가 주사 치료를 하시는 분들 꼭 조심하셔야 되는 게 네. 함부로 주사 치료를 그냥 시작하는 게 아니라 꼭 정밀 검사를 해서 문제가 있는지를 찾아서 거기에 맞는 주사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어머니 같은 케이스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네. 네, 생각을 잘 해보시면 콜라겐 주사는 관절 연골에 맞는 거고 나는 연골이 테두리 만들어준 연골이 찢어진 거라 그러면 이게 소용이 없는 건데 그리고 제가 그거를 더 확신할 수밖에 없는 게 네. 어머니가 통증을 느끼시는 게 무릎 뒷부분이라 그랬잖아요. 예, 막 주사를 맞고 나니까 네. 이 다리를 피할 수가 없었어요. 맞아요. 그게 어머니 반월상 연골이라고 무릎 테두리 만들어준 연골은 제일 많이 찢어지는 부위가 무릎 뒷부분이에요. 아이고. 네네. 그럼 어머니는 지금 사실은 무릎 뒷부분에 뿌리가 찢어졌다고 판단이 돼서
정밀 검사를 해서 연골이 찢어진 부위가 정확히 어딘지 찾아내고 그걸 네. 내시경으로 봉합을 해주든지 다듬어 주든지 하는 치료를 해야 돼요. 아, 그러면은 그렇게 하려면은 그러면 좀 큰 병원으로 가야 되겠네요. 일단은 어머니가 제일 중요한 건 지금은 치료를 결정하시는 게 아니라 네. 물론 제 얘기가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 얘기가 맞는지 저 의사 선생님이 말하는 게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정밀 검사를 하는 게 중요하겠죠. 네. 정밀 정밀 검사. 검사를 하려면은 네. 그럼 죄송합니다. 정밀 검사를 하려면 그러면은 동네 의원은 좀 어렵지 않나요? 네, MRI 검사라는 거는 사실은 동네 의원에서 간단히 할 수 있는 검사도 아니고 네. 그리고 비용도 많이 드는 검사이기 때문에 네, 네. 관절이나 척추를 전문을 보는 병원들이 요즘은 아. 같이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네, 네. 그렇게 찾으셔서 주변에 찾으셔서 꼭 진료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한 가지만 죄송합니다. 네, 안 조성하셔도 돼요. 그 주사액을 넣고 나서 진짜 정말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네. 네. 지금은 많이 이제 부드러워졌는데 무거운 게 맞는 건가요? 무겁다는 아침에 얘기는 자고 일어나면 네, 어머니 관절이 이제 무릎 주변이 그 관절 주변이 무겁다고 느껴지시는 거는 두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네. 하나는 관절 주머니에 염증이 계속 동반돼서 물이 차는 경우에 다리가 무겁다고 느껴질 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근육이 많이 빠져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 배터리 용량이 많이 줄어든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는 근데 관절에 문제가 있으면 근육이 정상적으로 기능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어머니는 예, 예. 관절 진단을 먼저 받으시고 치료를 먼저 빨리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어머니 결론은요. 이제 동네 의원을 벗어나서 정형외과 전문의 선생님이 있는 병원으로 꼭 내원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MRI 정밀 검사 받아보시고요. 정확한 원인을 찾고 그 원인에 맞는 치료를 좀 시행하셔야 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예, 치료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화 연결은 저희가 잠시 후에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소개해 주신 비수술 치료법들 가운데 이제 줄기세포 이식술 원장님 앞서 잠시 언급을 해 주셨거든요. 어떤 치료법입니까? 네. 그 줄기세포 이식술이라는 시술은 먼저 관절연골이 뼈를 덮고 있는 관절연골이 손상되어 있는 환자에게 시행할 수 있는 치료 방법입니다. 네. 그래서 정밀 검사를 통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정밀 검사는 MRI나 또는 관절경 시술 같은 이런 시술을 통해서 정확하게 연골이 어디가 어떻게 파여져 있는지, 벗겨져 나갔는지 또는 마모돼서 없어졌는지를 찾아낸 다음에 그 부위에 직접적으로 연골 세포들을 이식을 해줘서 연골들, 관절 연골들을 다시 재생시킬 수 있는 세포들을 다 인위적으로 이식해줘서 그 부위가 다시 재생되도록 해주는 치료 방법입니다. 네. 아, 재생이 될 수 있다면야. 예, 그야말로 들으시면서 귀가 솔깃하실 것 같은데요. 줄기세포 이식술을 받을 수 있는 그렇다면 환자분들, 특별하게 정해진 분들이 있을까요? 어떤 분들이 받으면 좋은 치료인가요? 네. 줄기세포 이식술은 처음에 개발이 된 당시에는 젊은 환자들이 관절 연골이 손상돼 있는 스포츠 손상이나 또는 박리성 골룡 같이 관절 연골이 떨어져 나가는 병이 있는데 네. 이런 환자들의 연골을 재생시키기 위해서 개발된 방법입니다. 그런데 임상 데이터가 쌓이면서 퇴행성 관절염 환자들한테도 적용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 이런 그 아이디어에서 시작이 돼서 지금은 오히려 퇴행성 관절염 환자들이 연골을 재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더 많이 쓰이고 있는데 네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퇴행성 관절염 그리고 관절연골 손상 그리고 그 밖에도 다른 치료를 많이 해봤는데 관절 통증이 없어지지 않는 환자들 이런 환자들은 줄기세포 이식술에 도움이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관절이 이미 많이 망가졌는데 그래서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하다고 진단을 이미 받으셨는데 난 인공관절은 정말 거부감이 너무 많이 있어서 난 이건 정말 싫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다른 대안이 될 수 있는 치료 방법이라고 생각되고요. 네. 또는 연골 손상이 있어서 치료를 받아야 되지만 고령이나 또는 만성 질환이 있어서 전신 마취나 다른 마취 긴 시간 동안에 그 마취를 하는 데에는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시는 분들한테는 또 하나의 그 대안이 될 수 있는 치료라고 생각됩니다. 네. 줄기세포 이식술은 손상된 그 연골을 재생시킨다는 데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어떻게 회복이 되는지 재생이 되긴 하는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치료 과정, 회복 과정을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지금 보시는 사진은 관절 연골 손상이 있는 환자분들의 관절경 사진을 보고 계신데요. 네네. 시술 전에 보시면
계란 노른자 같이 보이는 부위가 이쁘게 보이는데 이 이쁜 부위는 원래는 보이지 말아야 되는 뼈 구조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뼈에 연골이 덮여져 있는 건데 이미 떨어져 나간 연골 때문에 뼈가 관절에 노출돼 있는데 이렇게 관절이 오랫동안 관절 내부에서 오랫동안 노출이 돼 있으면 결국은 골괴사라는 그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때는 빨리 연골을 덮어주는 치료를 해야 됩니다. 네네. 그래서 사이즈가 한 2.5cm 정도 진단을 받으셨는데 시술 중에 보면 분홍색 젤리 같은 그 관절액을 도포되어 있는 사진을 보실 수 있는데 이 관절액 사이에 그 줄기세포, 동종배아 줄기세포들이 다 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이 들어가 있는 세포들이 바닥에 가라앉으면서 천천히 주변 조직의 연골 조직을 분화시켜주고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시술 1년 후에 다시 관절경을 보시면 주변 조직과 거의 차이가 없는 정도의 그 연골 손상이 회복돼 있는 소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네요. 아주 매끈하게 잘 재생이 돼서 덮여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 줄기세포 이식술 치료받으신 분들 사례 만나볼게요. 우리 55세 굉장히 젊은 여성분이십니다. 네, 퇴행성 관절염이 있으셨고 줄기세포 이식술 하셨네요. 네. 55세 여자 환자분이신데 특징적으로는 스키 타는 걸 좋아하셔서 십자인대 파열이 있었었고 이걸 이제 십자인대 재건수를 받으셨는데 네네. 아무래도 스포츠 손상으로 인한 외상성 관절염이 진행되다 보니까 시술 전에 보면 관절 연골이 거의 다 벗겨져 있는 이런 소견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시술 13개월 후에 다시 관절경을 들여다봤을 때에는 네. 거의 정상적인 연골로 대체되어 있는 소견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자, 스키를 즐기다가 이제 퇴행성 관절염까지 오게 되신 우리 55세 여성분 줄기세포 이식술로 치료 잘 된 사례 만나봤습니다. 자, 지금 저 고민 전화가 굉장히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쯤에서 여러분들의 전화 받아보도록 할게요. 시청자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